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오는 14일부터 춘천과 원주, 강릉을 제외한 15개 시군에서 사적 모임이 현재 4명에서 8명까지 늘어납니다. 오랜 방역에 따른 피로감을 덜고 위축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7월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3주 앞서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건데요.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가 오는 14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대폭 완화합니다. 인구 10만 명이 안 되는 15개 시군이 대상입니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춘천을 비롯해 원주, 강릉은 빠졌습니다. 이는 장기간 동일하게 적용된 방역 조치에 따른 피로감 해소와 위축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거리 두기가 완화된 시군은 사적 모임 기준부터 크게 바뀝니다. 사적 모임에 대한 단계별 기준이 1단계는 아예 제한이 없어지고 2단계 8명, 3단계 4명, 4단계는 4명에서 2명까지 제한됩니다. 1단계로 완화되면 사적 모임에 대한 제한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2단계와 같은 8인 이하로 제한되고 종교시설의 모임, 식사, 숙박도 금지됩니다. 15개 시군에는 개편한 1단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주에 확진자가 3일 이상 5명 이상이 발생하면 2단계로 격상됩니다. 지역 자율과 책임 방역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도 사실상 불가능했던 단체 회식이 가능해졌습니다. 거리두기 지침을 따르느라 그동안 매상에 타격을 입었던 식음료업계는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5인 집합 금지 때문에 저희가 회식 자리도 많이 못 잡았고 가게 매출도 많이 떨어진 상태고 그래가지고 8인까지 된다 그러면은 많이 올라갈 것 같긴 하죠. 집단 감염의 주요 근원지 중 하나로 자주 집합 금지됐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규제도 최소화됐습니다. 4단계 이르기 전까지는 집합 금지가 없어지고 유행 정도에 따라 운영 시간만 일부 제한됩니다. 이처럼 새로운 거리 두기에 7월 전국 시행에 앞서 강원도가 3주나 빨리 적용하는 것을 두고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강원도 확진자 발생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수도권 관광객들의 발길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충분히 이제 위험 요소를 줄여 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관광객들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거리두기 완화와 백신 접종 확대로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이 자칫 흐트러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도 강원도 내 해수욕장의 방역 지침이 강화됩니다. 강원도 환동의 본부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방문객 30만 명 이상인 강릉 경포, 속초, 삼척, 동해 망상, 양양 낙산 등 5개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야간 취식이 금지됩니다. 또 강릉 안목과 속초 등대, 동해 추암, 고성 봉수대, 양양 송전 해수욕장은 인터넷 예약제로 운영되게 됩니다. 또 속초 해수욕장과 동해 망상 해수욕장은 체온에 따라 색이 변하는 체온 스티커를 관광객들에게 배부하고 강릉에서는 열 감지 카메라를 부착한 드론 넉 대 등 모두 9대의 드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 특별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됩니다. 강원도는 백신 접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3분기를 집단 면역 조기 달성의 분수령으로 보고 전국적으로 적용될 공공시설 이용 할인 등 일반 인센티브 외에 강원도만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접종 우수 읍면동을 포상하고 백신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트롯 콘서트도 개최합니다. 또 젊은 층을 위해 숙박시설 할인 이벤트와 백신 접종자만을 위한 영화관 전용 회차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인센티브 지원은 10월쯤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을 하는데 이 석사 3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라는 이례적인 자격 조건이 내걸렸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해당 부서 과장의 부인이었는데요.
특정인을 뽑기 위한 조건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횡성군이 청소년 상담 복지관리자를 채용하기 위해 올린 공고문입니다. 청소년 상담사나 지도사 자격증 외에 추가로 달린 조건에서 박사학위, 석사학위, 상담복지센터 실무자, 8급 공무원 실무자 외에 상담 분야 석사학위 3학기 이상 재학 중이라는 생뚱맞은 조건이 눈에 띕니다. 최대 5년 임기의 공무원에 최종 합격된 사람은 공교롭게도 해당 부서의 책임자인 과장의 부인이었습니다. 해당 과장은 자신이 인사이동되기 전에 이미 채용 계획안이 확정돼 군수 결재까지 마친 상태였다며 채용 개입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파악한 바로는 청소년 상담센터가 처음 생기면서 공무직으로 해당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해왔던 담당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 범위를 넓힌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직 직원이 과장의 부인이었던 겁니다. 식물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결제받고 또 그런 거를 기사부서에 의뢰해서 진행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저도. 당시 채용 계획안을 결제한 직전 과장도 자격 조건은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진정이 올라오면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는 해당 부서에 감사를 진행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한동안 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했던 횡성은 청원경찰 선발에서도 내정설이 나오고 공무원 퇴직자가 담당 업무와 관련된 협회에 보훈 취직됐다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인 석탄재를 탄광의 폐갱도에 채워 넣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석탄재를 처리하고 폐갱도 상부가 꺼지는 피해를 막겠다는 건데 환경에 피해를 주지는 않는지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척에 있는 남부발전의 석탄화력발전소입니다. 이곳에서는 연간 35만 톤 정도 석탄재가 발생하는데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일러 특성 때문에 석탄재에 생석회와 수분이 포함돼 있어 시멘트 공장의 부원료로 사용하지 못하고 건설 골재로 쓰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전회사가 석탄재를 탄광의 폐갱도에 채워 넣는 방안을 3년 전부터 연구하고 있습니다. 석탄재에 다른 물질을 섞어서 깊은 갱 안에서 단단한 고체로 변화시키는 방안입니다. 이 시도가 성공하면 석탄재 재활용 방법을 하나 더 찾는 것은 물론 폐갱도가 주저앉아 땅이 꺼지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 석탄재만 넣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특허 기술로 개발한 고화재를 가지고 그 광해 복구재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게 광해 복구재로 이게 고화물로 활성화되면서 들어가서 중금속 자체를 오히려 용출을 막아주는 그런 그 현상을 나타냅니다. 남부발전의 용역업체는 외부 실험에서 환경 피해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남은 건 실제 폐갱도 내부에서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인데 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서 현장 실험을 하기 위해 삼척시와 허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첫 신청에서는 실험량이 너무 많다는 점 등이 지적돼 계획을 보완하는 중입니다. 문제는 주민들의 반응입니다. 일각에서는 예기치 못한 환경 피해가 있을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멘트 공장에서도 이제 부자재로 못 쓰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 자재 부자재로도 못 쓰고 그런 나머지를 갖다가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기에서 폐갱수가 나올 게 뻔한데 그 폐갱수의 유해 물질이 유출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발전회사 측은 올해 안에 정부의 승인을 받고 본격적으로 주민 설득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대책위는 불법 행위 감시는 물론 발전소 건설 중단과 백지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5조 6천억 원을 들여
지난 2017년부터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발전 용량 208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 설비 2기가 들어설 예정이며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상당히 진척돼 올해 3월 기준으로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지만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잡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음과 먼지 공해, 환경 문제 등으로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고 재해 사망 사고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전력은 수도권으로 보내지는데 송전탑 건설이 필요해 추가 피해도 예상됩니다.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보다는 피해가 더 많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지방의원, 환경 전문가 등으로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못 살게 되고 바다는 저렇게 다 망가지고 지구는 기후위기로 모든 생명권을 위협받는 이런 이상한 공사를 왜 하느냐 이겁니다. 누가 강릉을 찾아올 것이며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도 강력한 의지를 전달해 발전소 건설 중단에도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중단시키는 것이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지만 후속 세대의 후세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릉 안인화력과 삼척화력 등 신규 석탄 발전소의 건설 중단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10월 에너지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백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 불가피하고 특별한 경우 발전 사업자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법안이 발의된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게임기를 개조해 불법으로 운영한 사행성 게임장이 올해 강원도에서 73곳 적발됐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최근 횡성군 소재의 불법 게임장 2곳을 적발해 업주 2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70대를 압수했습니다. 단속된 게임장들은 돈을 더 벌기 위해 정부에서 허가받은 게임기를 개조해 운영해왔습니다. 경찰은 올해 게임장 73곳을 적발해 현금 5,500만 원을 압수하고 국세청에도 9억 원 상당의 과세 자료를 통보했습니다. 강릉시가 2026년 ITS 세계 총회 유치를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사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오는 15일 아시아태평양 이사국 중 한 곳인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평가위원들을 만나고 강릉시의 ITS 총회 준비 상황과 유치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줄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대만 타이베이와 2026년 ITS 세계 총회 유치 경쟁을 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ITS 총회에서 아시아 태평양 이사국들의 투표를 통해 개최지가 최종 결정됩니다. 코로나 확산 우려로 지난해 말부터 운영이 중단됐던 평창 지역의 182곳의 경로당이 오는 14일부터 다시 개방됩니다. 평창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르신들의 우울감과 고립감이 높고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 복귀 지원 방침을 반영해 재개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받고 14일이 지난 만 65세 이상이면 경로당 출입이 가능하고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등 방역 지침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또 노래나 춤, 음식물 섭취 등의 행위는 제한되고 서예 등의 일부 경로당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